안녕하세요. 모즘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7일. 이번 영상에서는 샤오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샤오펑 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두 번째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CNBC 기사하고 작성 일자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기사 제목은 중국의 테슬라 라이벌 샤오펑은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서 20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한다. 모금한다는 거죠. 키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샤오펑이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20억 달러의 자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샤오펑은 8,500만 주 클래스 A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고 주당 가격은 180 홍콩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오퍼 가격이 6월 30일에 정해질 것이다. 키포인트 세 번째, 샤오펑은 이중 프라이머리 상장을 사용할 것인데 미국과 홍콩 당국으로부터 모두 관리를 받게 되지만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2차 상장과는 다릅니다. 샤오펑이 지난해 8월 27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했고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홍콩 증권거래소 2차 상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샤오펑은 클래스 A 보통주를 발행해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중 상장을 하는 것이죠. 본문입니다. 첫 번째, 샤오펑이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서 20억 달러의 자금을 모금할 것이고 8,500만 주 클래스 A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고 가격이 180 홍콩 달러가 되고 마지막 가격 오퍼는 6월 30일에 확정될 것이다. 최소 오퍼 가격으로 샤오펑은 증권 인수 비용 같은 관련 비용을 내기 전 금액으로 153억 홍콩 달러를 모금할 것이다. CNBC는 이번 주 초에 샤오펑이 10억에서 20억 달러를 모금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었다. 샤오펑은 이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 증시 상장 방법은 보통 하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알리바바나 징둥닷컴이 한 것처럼 2차 상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2차 상장은 한 회사가 이미 미국 같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을 때 주식을 다른 증권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대신에 샤오펑은 이중 프라이머리 상장을 할 예정이고 이 뜻은 샤오펑이 미국과 홍콩의 법과 감독을 따른다는 것인데 이는 2차 상장과 다른 것이다. 이중 프라이머리 상장으로 투자자들은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예탁 주식 ADR을 매입할 수는 없지만 홍콩에서 발행된 클래스 A 보통주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ADR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샤오펑과 증권인수 투자은행들은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고 아마 상장으로 돈을 모금할 것입니다. 샤오펑은 조달한 자금은 기술 개발, 생산 능력 확장, 생산 장비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는 미중 간의 갈등을 해지하려는 수단으로 홍콩 상장을 고려 중이다. 올해 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 회사의 엄격한 회계 기준을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 요구는 법을 어기는 기업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위협이 되었다. 샤오펑은 니오나 리오토 중국 스타트업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전통적인 차 메이커들이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쟁에 직면해 있다. 여기까지 해서 기사가 끝났고, 이쪽 부분을 좀 정정해 드리면, 제가 최소 오퍼 가격으로 샤오펑이 증권 인수 비용을 내기 전에 153억 홍콩 달러를 모금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초과 배정 옵션을 시행하지 않을 때 조달 규모는 최대 153억 홍콩 달러를 예상한다는 게 맞겠네요. 초과 배정 옵션을 시행하면 조달 규모는 최대 175억 9,500만 홍콩 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IPO 주관사는 JP모건하고 메릴린치이며 청약 기간은 25일, 현지 시간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식 상장일은 7월 7일입니다. 올해 1분기 샤오펑 매출은 29억 5,1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616.1% 증가했고, 적자는 7억 8,700위안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아직 흑자로 전환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샤오펑은 연구, 개발과 행정 지출들 등 비용 증가로 흑자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고요.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1만 3,340대이고 2분기 인도량은 1만 5,500대에서 1만 6,000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8월 27일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후에 약 3개월간의 횡보기간 후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울기가 45도 이상일 때는 흥분해서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항상 매도의 시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45도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 매도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이 순간은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 절호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를 기회로 삼자 라고도 투자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하락에 대한 공포심으로 투매가 쏟아져 나온 경우이므로 반등을 고려한 매수 관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반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볼 수 있는 게 쌍봉형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M자형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쌍봉형 패턴을 그려볼 수 있고, 매도 시점은 추세선을 밑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 그 다음에 기준선을 반등하는 이 구간이 되겠는데, 샤오펑의 M자형의 추세선과 기준선을 그리면 매도 시기는 1차 매도 시기는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그리고 2차 매도 시기는 좀 늦었지만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두 개가 매도의 시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의 상승할 때 어느 순간에서 상승 기회를 포착했어야 했냐면, 지금 이렇게 대칭 삼각형을 그려보면 의미 있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대칭 삼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이 밑으로 갔으면 또 위로 갔으면 이제 이것에 따라서 향후 주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위로 뚫고 갔으니까 이때 또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이쪽 부분이 쌍봉형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이중 바닥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쌍봉형이 나타난 다음에 바로 이중 바닥형이 만들어졌어요. 바닥에서 두 차례나 지지를 받아 상승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중 바닥형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추세선과 기준선을 그려보았을 때 추세선을 상승 이탈하는 순간과 기준선을 반등하는 순간이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초록색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이 순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 중인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반등하는 순간이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이중 바닥형의 패턴에 따르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샤오펑의 패턴이 오른쪽 어깨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MACD 데드크로스, MACD 오실레이터 진동이 밑으로 내려가고, 스토캐스틱은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고 진동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므로 어쩌면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현재는 양원으로 강세 국면, 기준선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강세 국면으로 보는 거고, 후행 스팬, 주가, 전환선, 기준선, 양원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강세 국면으로 보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서 배열이 좀 깨져 있기 때문에 대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목균형표 상에서 매수 시점을 찾아본다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위아래로 배열되어 있고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시점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매수 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에서는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시점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은 중심선을 하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 대기.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현재는 상승 추세대에 있다. 하지만 MACD나 MACD 오실레이터에서나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전부 다 하락의 신호를 보내고 있으므로 매수는 하고 싶지만 약간 추가 하락, 또 조정이나 주식을 소화해가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으므로 좀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이 추세선을 뚫고 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냐면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내려가지 않는 순간까지, 내려갈 때에는 매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보유를 하자. 네, 여기까지 해서 샤오펑의 차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관련해서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유튜브를 전기차 관련해서 번역만 해보다가 그 다음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차트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거를 번역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차트 분석을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회사의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전기차의 번역과 차트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말씀드린 전기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저도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틀린 적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